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에메르송의 부상이 토트넘의 전력에 큰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력에 비해 너무 건강해서 좀 안 나오기를 바라기도 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각성하면서 이제 에메르송의 부상은 토트넘에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오늘은 에메르송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메르송 로얄은 사실 에메르송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로얄이라는 부분은 별명이고 실제 이름은 엄청 긴데요. 에메르송 아파레시드 레이치 지소자 주니오르가 에메르송의 진짜 이름입니다. 너무 기니까 에메르송으로 하시죠. 네, 에메르송은 1999년 1월 1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습니다. 개인 정원까지 있는 유복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였고요. 에메르송은 아기 때 엄청나게 자주 울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로얄이라는 별명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아기였던 에메르송이 울 때 입이 엄청나게 크다면서 그의 고모가 지어준 별명이 바로 로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로얄은 브라질에서 파는 젤리 이름인데 이 젤리의 포장지에 나오는 캐릭터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에메르송이 어릴 때 울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걸 보고 고모가 그 캐릭터를 따와서 로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별명은 너무 입에 착 붙어서 에메르송의 가족들까지도 이 별명으로 불렀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붙은 별명이지만 에메르송은 점점 이 별명에 큰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의 이름인 로얄의 원래 의미가 바로 왕족이었기 때문인데요. 왕의 덕목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하면서 에메르송은 자신의 별명인 로얄이 축구계에서도 유명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로고와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로얄이라는 별명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에메르송이 어린 시절 축구를 한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죠. 에메르송은 상파울루 외곽에 있는 아메리카나에라는 곳에서 컸는데 중심부와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에메르송은 할머니 집에 있는 뒷마당에서 놀곤 했는데 그의 사촌과 함께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메르송보다 먼저 태어난 사촌은 화려한 드리블을 통해서 에메르송을 놀려주곤 했고 그게 에메르송의 승부욕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촌의 드리블에 매번 당하면서 굴욕감을 느낀 에메르송은 사촌처럼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 축구를 배우고 싶어졌다는데요. 그게 9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상파울루에 있는 칸도르라는 축구 교실에 등록했고 나중에는 아메리카나에 있는 우니도스라는 동네팀에 입단했죠. 에메르송은 처음에 원했던 드리블 실력을 쌓아갈 수 있었고 나이가 들면서 더 상위팀인 과나바라에도 입단하게 됐습니다. 상파울루의 탑4 축구팀인 파우메이라스의 아카데미에서 입단을 준비하기까지 했지만 에메르송은 어린 나이에 한 번의 실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반까지 파우메이라스에 있었지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팀에서 방출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또래들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려 눈밖에 난 겁니다. 당시 소년이었던 에메르송에게는 처음 겪는 시련이었습니다. 다행히 에메르송에게는 애정이 넘치는 가족들이 있었고 가족들의 위로와 함께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부터 14시간이나 떨어진 브라질 남부에 있는 그레미우까지 입단 테스트를 보러 갔죠. 그래도 아예 재능이 없던 건 아닌지 그레미우 아카데미에 입단했고 심기일전에서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방출을 겪었습니다. 그레미우에서조차 에메르송은 팀 색깔에 맞는 축구를 하지 못해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그래도 파우메이라스에서는 몇 년 동안 지켜보기라도 했는데 그레미우는 더 가차없었습니다. 입단한 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빠르게 판단을 마치고 에메르송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10대 소년이었던 에메르송에게 두 번의 연달은 방출 통보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응원으로 금방 재도전을 할 수 있었지만 연속으로 거부를 당하다 보니 아예 축구를 그만두려고 할 정도로 큰 좌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축구를 포기하려던 그에게 상파울루에 있는 또 다른 팀인 폰치 프레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2주간의 테스트를 제안한 건데요. 에메르송은 이 세 번째 기회에서 비로소 인정을 받습니다. 16살이 된 에메르송은 1살 많은 선수들과의 훈련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선수였고 선배들을 제치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잔뜩 신난 에메르송은 선발로 출전한 첫 경기에서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이 정도면 우주가 온 힘을 다해서 에메르송 보고 축구를 하지 말라고 저주를 퍼붓는 수준입니다. 두 번의 방출 끝에 드디어 팀에서 인정받는 선발 선수가 됐는데 첫 경기에서 골절 부상이라고요. 에메르송을 응원하던 가족들조차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에메르송이 축구로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말이죠. 축구 실력이나 재능을 떠나서 이만큼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에 애통함까지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에메르송 스스로도 자신에게 무척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얻어낸 선발 자리에서 한 경기만의 부상을 당해 기회를 걷어차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 마치 영화처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엘리오 코치였습니다. 엘리오 코치는 부상당한 에메르송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가 부상에서 회복하면 너를 컵대에 데리고 갈게. 난 너의 능력을 믿는단다. 스스로도 의심을 하던 찰나에 엘리오 코치의 이 따뜻한 한마디는 매우 큰 힘이 되주었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말에 더해서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기도 했고 부상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에메르송의 은인 인물이죠. 재활하는 동안 옆에서 조언하면서 에메르송의 자신감까지 회복시켰고 결국 약속했던 대로 컵대회에 에메르송을 데려갑니다. 고작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상상 이상의 풍파를 겪은 에메르송은 끝내 프로팀 데뷔를 했습니다. 자신을 받아준 폰치 프레타에서 첫 프로 무대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끝날 줄 알았던 부르는 여전히 에메르송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경고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페널티킥까지 주면서 아주 중요했던 경기에서 팀의 승리를 날려먹은 겁니다. 에메르송이 지금까지 축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진짜 기적 아닐까요? 9살에 축구를 시작해서 16살까지 7년 동안 겪은 일이라고는 2번의 방출과 부상, 부진, 그냥 축구를 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였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펠리페 감독은 이런 에메르송에게 2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선발로 내보낸 거죠.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번 경기는 매우 잘 풀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데뷔한 첫 시즌, 끝내 첫 우승 트로피까지 챙기면서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옛말을 그대로 보여준 에메르송은 브라질 청소년 대표팀에도 뽑히면서 놀라운 반전을 선보였습니다. 2019년 툴롱 토너먼트에서 주전 라이트백으로 뛰면서 대회 우승까지 거머쥐었는데요. 결국 전세계 최강팀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의 눈에 포착되면서 레알 베티스와 공동 소유로 에메르송을 영입하게 됐죠. 그리고 베티스에서 임대로 뛰면서 에메르송은 정점을 찍습니다. 거의 리그 베스트급 활약으로 전세계 이목을 사로잡으면서 남은 절반의 지분까지 바르셀로나가 사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에서는 베티스 시절만큼의 모습은 아니었고 클럽의 재정적 문제가 겹치면서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토트넘에서 구박을 받을 때도 항상 밝게 웃을 수 있었던 건 에메르송이 불과 10대일 때부터 많은 고난을 이겨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부상도 금방 극복해서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